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타 채권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기타 채권이라는 거는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들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미수금도 있을 수 있고, 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타 채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기타 채권의 첫 번째는 이제 미수금인데요. 여러분, 미수금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기업에서 상품을 팔거나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파는 것 외에도 뭐 사용하던 차량이나 뭐 사용하던 건물, 비품 이런 것들을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나 비품이나 기계 등을 외상으로 매각했을 때 그때의 채권을 말한다. 자, 그래서 상기업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며 외상 매출금을 사용하지만 상기업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만약에 외상으로 매각했다. 그때는 미수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사항은 뭐냐면 자, 상기업에서 상품을 파는 게 주된 영업이잖아요. 근데 차량이나 비품이나 이런 걸 처분하고 상대방한테 약속어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받으러 온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으러 오면 상기업에서 상품 판매, 제조기업에서 제품 판매만 받으러 옴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어음을 받으면 어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수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케이스 보시죠.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170만 원 현금으로 샀대요. 차변에 비품, 자산 증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2월 4일 날 컴퓨터 사용이 불필요하게 돼서 거래처한테 160만 원에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자,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비품 170만 원 없어졌어요. 16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때 받으러 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상거래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 뭘로 한다? 그렇죠. 미수금으로 한다. 그러면 자, 170짜리 주고 160 받았으니까 여러분 10만 원만큼은 뭐예요?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렇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기대여금 편으로 와볼까요? 자, 여러분 단기대여금은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대여금도 이게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를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임직원한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단기대여금이라고 안 하고 임직원 등 단기채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미안한데 지금 교재에 보면 요 내용이 빠져서 제가 추가를 해놨고요. 요 밑에 케이스 내용이 좀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케이스로 지금 바꿔놨으니까 여러분 기존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케이스로 수업 들어주시고 이렇게 메모 연습장에다 해서 이렇게 해서 첨삭해서 연습해 주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단기대여금 케이스인데, 자, 2월 1일 날 거래처 6개월 만기로 600만 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대여해 줬대요. 여기 대여입니다. 600만 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대여해 줬다. 대여해 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분개하면 돼요, 여러분? 자,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차변에 6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단기 대여금. 자, 위 대여한 자금을 이자 10만 원을 포함해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대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은 거죠. 이때는 타인한테 받은 당좌 수표는 그렇죠. 현금 61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없어지면 돼요. 그렇죠. 단기 대여금, 이자 받은 거는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의 선급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선급금은 원재료나 상품이나 이런 자산을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지급한 거예요. 이렇게 대금을 미리 지급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선급금 차변으로 기록을 했다가 이런 원재료나 상품이나 이런 자산을 받는 시점에서 그 해당 자산으로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4월 1일 날 원재료를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현금을 미리 지급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죠? 그렇죠. 선급금 이렇게 자산의 증가로 해놓고
5월 1일 날 원재료 100만 원을 인수했대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원재료 자산이 증가하고, 자, 여러분 100만 원을 다 주면 바보죠. 자, 우리 계약금 미리 준 게 30만 원 있으니까 나머지만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당좌예금 70만 원, 나머지 여러분 30만 원은 현금이 아니라 선급금이죠. 이렇게 선급금으로 바꿔서 연습할게요. 선급금. 자, 그래서 우리가 선급금은 우리가 자산을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줬을 때 선급금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자산을 받으면 그때 해당 자산으로 대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납세금이에요, 여러분. 선납세금은 단어 그대로예요. 세금을 미리 낸 거예요. 세금을 미리 낸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제 법인세법에 보면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게끔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걸 중간연합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했거나 또는 여러분 법인이 은행에서 이렇게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줘요, 법인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지급자는 원천징수하고 그 세금을 갖고 있다가 대신 내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우리 법인의 입장에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일부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법인의 이자라는 거, 이자 수익이라는 거 법인의 소득을 구성해서 나중에 법인세를 낼 건데 그걸 미리 세금을 낸 거예요. 이렇게. 예, 그때도 이제 선납세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게 중간예납으로 법인세를 미리 내거나 은행에서 법인이 이자를 수령할 때 이자 소득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를 하는 경우이죠. 자, 이때 이렇게 법인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선납세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1년치 법인세 비용을 우리가 기록할 때 선납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여기 케이스를 보시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선납세금은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가 돼요. 자, 케이스 보시면 4월 1일 날 회사가 은행에서 이자 100만 원을 수령하면서 15만 4천 원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예를 들어서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에 그렇죠. 요거 세금 미리 낸 거는 선납세금, 나머지는 현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선납세금은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12월 말일 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지급금이에요. 여러분 가지급금이라는 건 뭐예요? 지급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등을 지급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실무적으로는 이제 출장비 같은 거 줬을 때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 이 출장비가 얼마가 쓰여질지 어디에 쓰여질지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선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추후에 출장비가 확정이 되면 여비유통비 등으로 대체를 하는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 가지급금으로 안 하고 이제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기도 해요. 전도금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액현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직원 출장 시 출장비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어림잡아서 지급했대요.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계산 지급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산 어림잡아서 지급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는 현금이 20만 원이 지금 나갔는데 이게 지금 얼마가 쓰여질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가 쓰여질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임시적으로 가지급금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출장복귀에서 출장비로 17만 원의 출장비를 썼다. 그럼 그때는 가지급금 이제 정산했을 때 가지급금 없애고 여비교통비 17만 원, 나머지는 당연히 회사에서 요 직원한테 회수를 했겠죠, 현금을. 자, 그럼 참고로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자, 이렇게 출장비를 줬을 때 가지급금이라고 안 하고 전도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전도금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정산할 때도 뭘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전도금으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수수익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미수수익은 미수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게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은 다른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미수수익은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아직 받기로 한 날짜는 안 됐지만 그 수익이
기간 경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들은 아직 받기로 한 날짜는 안 됐지만 12월 말일 날 결산할 때 수익이 발생된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게 이제 미수 수익이에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 수익에 발생된 금액을 미리 예상해서 기록할 때 쓰는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수금은 딱 받기로 한 날 못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가 다 된 거예요, 미수금은.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되고 받기로 한 날이 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미수 수익은 받기로 한 날은 안 됐지만 12월 말에 기간이 경과된 것만큼을 수익을 인식할 때 쓰는 게 미수 수익이고요. 그럼 이해돼요, 내 말? 그래서 미수 수익과 미수금은 다른 계정 과목입니다. 이 부분은 미수 수익은 또 뒤에 결산 이론 쪽에서 또 여러분 나오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하고 결산 쪽에서 반복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미수 수익은 회수기일이 되지 않았는데 그 발생한 이 자산의 권리인 반면에 미수금은 회수기일이 도래된 확정된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12월 31일, 9월 1일 날 예금 1억 원을 가입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연 1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이 이자는 이제 내년도 8월 말일 날 1년치 이자를 수령하기로 했대요. 그럼 질문이 12월 31일 날에는 여러분 이자를 못 받죠. 그리고 내년도 8월 말에 1년치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을 맺었으니까. 하지만 12월 31일 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내가 예금을 1억 원을 가입을 했고 연 이자율이 12%예요. 12%예요. 그러면 1년치 이자가 1200인데 그렇잖아요. 1200인데 자 9월 1일 날 가입을 했으면 여러분 세봐요. 9, 10, 11, 12, 12월 31일까지 지금 4개월이 이미 경과가 됐잖아요. 맞죠? 그러면 1200만 원이 1년 치면은 4개월이면 400만 원이 이자가 발생됐다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 회계는 현금 기준으로 수익 비용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발생 기준에 의해서 수익 비용 기록을 하니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 경과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발생 주의에 따라서 이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에서 12월 31일 날 이자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미수금이죠. 그렇게 약정이 돼 있으면. 근데 이거는 내년도 8월에 받기로 했는데 이 시점에 지금 회수 기일은 안 됐지만 수익을 예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미수 수익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급 비용이에요. 자, 이 성급 비용도 뒤에 여러분 후반부에 제가 결산 이론편에 또 넣어놨으니까 그때 한번 더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성급 비용은 자,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 중에 혹시 내년도 기간에 줘야 될 거를 미리 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쓰는 게 성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비용으로 처리한 것 중에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내년도 비용을 미리 준 게 있다. 그러면 비용을 내년도 비용이니까 비용을 대변으로 줄이고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그 비용을 내년도로 이연시키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인데 5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렇죠? 보험 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도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요 12월 말일 시점에 분계만 한번 해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그러니까 5월 1일 날 보험료 지급했을 때 차변의 분계를 생각해 보면 보험료 120,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를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분계를 했었을 건데, 자, 이 보험료 120만 원 중에, 이 보험료는 내년도 4월 말일까지니까, 1년에 120이면 4개월 치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40만 원만큼은 올해 보험료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년도 보험료지. 근데 이거 5월 1일 날 다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해 놨으니까 결산할 때, 올해 말에 결산할 때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게 있다 그러면
보험료를 줄이고, 이건 내년도 비용이니까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비용을 이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성급 비용이에요. 성급 비용은 성급금처럼 자산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줄 걸 미리 준 거니까 성급금처럼 성급금하고는 다른 계정이긴 하지만 성급금의 성격처럼 성급 비용도 자산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혹시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뒤에 또 결산 쪽에서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우선은 이 정도 용어 정도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과정이 기초반이 아니잖아요. 지금 회계 1급반이 세무 2급 수준이니까 여기다 좀 넣어놔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원재료를 산다 그러면 10만 원의 부가세가 붙잖아요. 이렇게 이 물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이 물건 이제 매출도 있을 거니까 회사가 그럼 매출이 생기면 매출세액을 나타내는 부가세 예수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해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10월 1일 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1,0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현금 구입하고 생계하사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 매입 추천표에다가 매입의 과세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분계를 한번 해보면 10월 1일 날 차변의 원재료 1,000만 원, 대변의 현금 1,100만 원, 100만 원만큼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해서 자산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12월 말일날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매출세액도 있을 거니까 부가세 예소금으로 300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부가세 대급금이 100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은 내년도 1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미지급 세금이잖아요. 미지급 부가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한다면 대변했던 부가세 예소금을 차변으로, 차변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해서 나머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를 미지급 세금 이렇게 분계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렇게 정리 분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혹시 회계일급 공부한 지 좀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부가가치세법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이해할 내용들이니까 혹시라도 좀 내용 좀 헷갈리고 어렵다 그러면 가볍게 듣고 뒤에 가서 또 이제 학습을 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타 채권에 대해서 쭉 한번 봤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니까 그 밖에 이런 권리들, 자산들,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선납세금, 가지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부가세 대급금,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요 밑으로 가서 기출 문제를 한번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당좌 자산 관련된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용 제한 기간이 1년 이내인 보통 예금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은 예금인데 1년 이내에 이제 기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사용 제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는요. 사용을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용 제한이 있다는 거는. 그죠? 이거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현금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니죠. 사용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은 3개월 이내가 돼야 되잖아요. 취득 당시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당좌 차월은 내가 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죠.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자, 3개월 이내에 환매 조건을 가진 환매채. 그러니까 환매채라는 거는 이제 채권 상품인데 이제 내가 이 채권을 사면 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이 채권을 다시 사주겠다는 조건이 부여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3개월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금융상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었고,
2번은 기업회계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지폐, 달러라 하더라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사용 제한이 없는 이런 예금. 당연히 사용 제한 없이 내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거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자, 또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바드로움. 자, 만기가 도래했대요. 그럼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만기가 딱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현금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상한일이 1년 이내인 단기 대여금 1천만 원. 이거는 여러분 단기 대여금이지 현금으로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인 양도수록 내금 증서,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그죠? 틀린 건 벌써 1번인데요. 그죠? 여기도 1번이 나와 있네요. 자, 2, 3,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지폐와 동전, 이 통하죠. 외화를 포함해서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고요. 우표나 수입인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자, 직원 가불금은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이라고 해도 되고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이거는 현금성 현금성 자산이 볼 수 없죠. 이거는 대여금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셔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분계 문제입니다. 자, 분계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쭉 해보시고, 분계 문제는 여러분이 쭉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 지금 책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분계 문제는 다 비워져 있는 건 여러분이 분계를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가볍게 답을 맞춰보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분계 사례 문제는 다음 강에서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